안녕하십니까. 로또 만사형통 회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름이 왜 앞에 로또가 붙을까요? 나중에 정말 로또처럼 우리 유튜브를 계속 구독하시면서 듣다 보면은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지식들이 쌓여가지고 강자가 됩니다. 정말 로또 당첨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야간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이가 들면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자꾸 늘어나는데 1회에서 많게는 6회까지 간다고 해요. 야간요가 늘어나는 이유를 이제 몇 가지 살펴보면은 신장의 노화로 항인효작용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방광의 수축성이 떨어지죠. 그 오줌 받아둘 이 용기가 부족해지는 거죠. 이 풍선처럼 오줌이 고이면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수축성이 떨어져서 더 이상 고일 데가 없으니까 요 의를 느끼는 거죠. 그래 빨리 화장실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도의 관액근이 약해진 경우와 전립선에 기름이 차서 요도를 압박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원래 오줌을 이제 한 200cc 배출해야 되는데 이 전립선이 이제 부어가지고 그 기름이 차가지고 요도를 누르고 있으면 200cc를 배출하는 게 아니고 한 100cc밖에 배출을 못하면 원래 200cc 고이려면은 뭐 2시간 3시간 걸리는 것이 100cc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1시간 정도면 또 아니면 30분이면 또 화장실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가면은 또 양을 적게 넣고 뭐 그런 경우입니다. 자, 해결 방법이 중요하겠죠. 이 환기가 들어간 이 황기가 들어간 이 황후차를 꾸준히 마시면 신장기능이 회복돼 가지고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염인이라고 염인들이 아주 좋고요. 돈인은 먹으면 안 됩니다. 몸에 열이 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낮에 또 오줌이 마려워도 참을 수 있는 정도로 참아서 이 방광을 강제로 좀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질식, 그렇게 병원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체질식으로 해가지고 미연에 아예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죠. 예. 그 다음에 1번에 그렇게 항인효작용 요거 이제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을 체질별로 좀 알아보면은 항인효작용이라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거죠. 콩팥에서 피를 걸러가지고 노폐물을 이제 방광으로 빼내가지고 쉽게 말하면 오줌을 만들어내는 건데 밤에 이제 잠을 자다 보면은 물을 못 먹게 되잖아요. 그럼 피가 이제 걸쭉해질 수가 있어요. 농도가. 그러면은 콩팥에서 이제 이 세뇨관을 통해서 걸러냈던 그 물을 다시 빨아들여 가지고 피의 농도를 맞추는 이 과정이 항이뇨작용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런 관련 호르몬 분비가 약해지면서 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 피의 농도가 이제 짙어졌는데 불구하고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줌으로 내보냈던 것을 세뇨관으로 내보냈던 것을 다시 일부 빨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체질별로 이제 하는데요. 우인들이라고 있어. 우인. 요거는 이제 저녁 식사 때 가능하면 시금치를 반찬으로 이제 충분히 먹습니다. 시금치를 반찬으로 충분히 먹고 잠자는 시간 한 40분 전에 죽염 또는 송염 요걸 가지고 따뜻한 물 100cc에 한 1g 정도를 타서 먹습니다. 그리고 10분에 걸쳐서 조금 나눠서 먹는 거예요. 100cc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분에 한 20cc씩 나누든지 뭐 5분에 50cc 그건 좀 많아요. 한 30, 30, 30 이렇게 나누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누어 좀 마시는 게 좋고요. 이 호인들은 말씀드렸죠. 호인이라는 거는 호랑이를 닮은 체질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견과류를 이제 저녁 식사 후에 견과류를 한 줌씩 먹으면 좋아요. 이걸 먹고 이 역시도 이제 잠자기 전 한 40분 전에 이 구운 소금 앞에 우위는 죽염이나 송염이 좋지만은 이 호위는 죽염하고 송염이 별로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그냥 구운 소금, 이걸 이제 따뜻한 물 100cc에 1g 타서 이제 나누어서 마십니다. 그 다음에 돈이는 저녁 식사할 때에 바나나 한 개 정도를 먹는 게 좋습니다. 바나나를 한 개 정도를 먹고 잠자기 한 40분 전에 똑같이 요거는 죽염하고 송염 같이 먹어도 돼요. 돈인들도. 그래서 이제 100cc 이렇게 해서 물 나누어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민이라고 하는 건 요거는 염소 같은 체질이라는 뜻이죠. 이 염소 같은 체질은 이제 또 구운 소금이 좋습니다. 이걸 이렇게 타서 또 여기다 아카시아 꿀을 약간 타는 것도 좋습니다. 여민들은 그렇게 이제 타서 잠자기 전에 좀 나누어서 먹고 반드시 잠자리에 눕기 직전에 화장실을 갔다 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오줌이 모이는 시간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꼭 화장실을 갔다가 주무세요. 그 다음에 요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닭개자인데 닭을 닮은 체질이라 뭐 그런 뜻인데요. 요것도 이제 죽염이나 송염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되고요. 요것도 이제 천연불 꿀 이제 한 티스푼 타서 먹으면 좋습니다. 여기도 요거 좀 나눠서 먹고요. 이 사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요건 사인은 뭐 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습니다. 요건 연어 같은 거 저녁에 이제 연어 같은 걸 좀 먹어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죽염을 타서 이렇게 먹으면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죠. 방광이나 이런 데가 바로 전립선이 바로 좋아지는 방법. 요거는 이제 옆에 제가 이제 일부러 사진을 올려놨죠. 제가 개발해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행복 의자라고 하는 건데, 여기 앉으면 이제 원적외선, 중적외선, 근적외선이 나와서 뭐 그런 적외선 개념으로 이제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양자 에너지라는 게 나와서 몸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여성들, 남성들 그 생식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 생식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위들도 많이 좋아집니다. 요거는 의료기로 등록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냥 온열 의자로 등록을 받았어요. 의료기로 또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소비자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고 그 제조 단가가 올라가서 결국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요. 그래서 의료기로 등록하면 광고하기도 좀 좋은데 저희가 이제 온열 의자로 했기 때문에 뭐 어디가 치료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앉아보세요. 그러면 남성, 뭐 여성, 이 생식기 뭐 좋아요. 또 젊은 여성들 그 생리통 이런 데도 좋고요. 여자들 그 감염, 그리고 요로 감염이 되는 여자들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뭐 비뇨기과 다니시는 분 많아요. 여기 정말 하루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한 석 달만 앉아보세요. 그 비뇨기과 안 가, 평생 안 갈 겁니다. 예, 우리 회원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쓰고 있죠.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몰라서 이거 못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가성비가 얼마나 좋으냐. 이거 30년, 50년 씁니다. 시트카바 하나 사서 딱 씌우면은, 시트카바 떨어지면 바꾸면 되는 거고요. 이 의자는 강한 충격을 주지 않으면 열심히 써도 30년, 게으르게 쓰면 50년 쓸 겁니다. 고장도 안 나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이게 보통 제가 처음에 만들어 팔 때 이제 이 서비스 기간, 그러니까 무료 서비스 기간이 얼마냐고 제가 물어서 그런 거 없다. 왜 없냐? 고장이 안 나는데 왜 서비스가 필요하냐? 아유, 그래도 제품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럼 얼마 하면 되겠냐? 1년 해놓으래. 그래서 아예 그런 거 그러면 걱정하지 마. 제가 3년 해놓겠습니다. 충격을 줘서 고장 나지 않는 이상 무료로 교체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충격 외에는 또 고장 날 일이 없으니까요. 그 가성비가 기가 막힌 겁니다. 30년, 50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나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온 가족이 또 쓰잖아요. 또 겨울에 가을쯤 이래가 난방하기는 좀 그렇고 난방 안 하니까 쌀쌀하고 이럴 때 의자에 앉아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가성비 정말 끝판왕입니다. 몰라서 모르는 거죠. 그리고 몸이 또 얼마나 좋아지는지 여러분들 앉아보시면은 정말 병원 몇 번만 안 가도 비뇨기과 몇 번만 안 가도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거 기회 되시면 좀 사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천연벌꿀이라 해가지고 써놨는데, 이 탄소 동위 원소 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옛날에는 꿀을 그냥 뭐 내 꿀이 좋다 내 꿀이 좋다 이렇게 팔았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탄소 동위 원소 비라는 걸 아예 측정을 해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22.5 이하로 나오면 이제 천연 벌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22.5가 나온다 이게 100% 천연 벌꿀은 아니죠. 왜냐하면 겨울에 이 벌농 사시는 분들이 설탕을 먹여서 벌을 겨울에 생존하기 때문에 설탕 부분이 일정 부분 섞여 있어요. 그러나 22.5 이하 정도가 되면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3, 24까지 나오면 최고 좋죠. 근데 23, 24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여기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꿀병을 요래 보시면 돼요. 다 표기해서 요즘 팔게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몸무게가 60kg 이하 나가는 사람들은 저녁에 잘 때 이 소금물 먹는 양을 조금 줄이면 됩니다. 100cc를 먹지 말고 80cc 정도 먹든지. 그 다음에 이제 80kg 넘어가는 사람들은 한 130cc 정도 먹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먹어야 하는 이 물량이 어떤 사람은 뭐 하루에 1.8리터 먹어라 2리터 그 사기죠. 완전 사기. 그럼 5살 먹는 애들도 그렇게 먹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 몸무게하고 이걸 비례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곳에서 한번 얘기할 때 그것도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또 행복의약 꼭 쓰시고 이런 야간뇨라든지 전립선 문제, 여성 질환 문제 해결하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